자, 용부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비판과 풍자가 주를 이루는 작품인데, 용이 이제 용렬하다. 자, 부는 뭐야? 부인. 그래서 용렬한 부인에 대한 노래인데, 여기서 용렬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졸렬하고 인간성이 잘못된 그런 어떤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이제 용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인의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스타일의 가사들은 조선 후기에 은근히 좀 많이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작년 6월 평가원에 용부가 말고 뭐죠? 우부가라고 해서 어리석은 어떤 남자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부가에서도 뭐가 나와요? 꽁생원이라고 나와서 이 꽁생원의 잘못된 행실을 열거하면서 이 꽁생원을 비판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작품이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우부가하고 용부가하고 이제 남녀만 바뀌었지 비슷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여기 이제 저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용부와 그리고 또 뺑덕어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두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인은 양반층의 부인으로 짐작이 되고요. 뺑덕어먼 같은 경우는 이 서민층의 부녀로 좀 짐작이 되는데, 하여간 이 두 부인이 비판과 풍자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행실을 비판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흉보기에도 입이 아프지만 저 부인의 모양 좀 봐라. 자, 그래서 누구누구 거동보소, 누구누구 하는 짓 좀 보소, 이런 표현들이 전반적으로 판소리에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저 놀부 모양 보소, 저 놀부 거동 보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판소리 사설체를 차용해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 부인 좀 꼬라지 좀 봐라. 출가한지. 자, 여기서 출가라는 거는 시집을 얘기하는 거죠.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해가지고 시집을 흉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자가 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여기부터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편지의 내용인데, 지금 보면은 이 해설서에서는요, 여기까지를 편지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를 편지로 보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둘 다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EBS 사용설명서에서는 여기까지가 편지의 내용인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편지 내용이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음흉하고 욕심 많은 시어머니, 암특한 시아버지, 야유대기, 업숙대기. 이 대기는 약간 사람을 비하적으로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유하기를 잘하는 시누이, 업신여기기를 잘하는 동서, 그리고 요약하고 간사한 아우동서, 여우 같은 첩, 남편의 첩, 그 다음에 거세구나, 남노여복. 자, 남자 하인들, 여자 하인들. 자, 여기 하인들이 있으니까 양반계층임을 암시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남노여복, 들면하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흠구덕에, 흠구덕이 이제 흠잡는 거죠. 근데 아마 이 흠구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흠잡는 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해설서에서는 여기까지를 편지로 보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화자의 논평으로 봤어요. 자, 흠구덕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즉 이 용부가 여기저기 이야기 구석구석 모함이라 라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편지로 보고 요 부분을 화자가 이 용부를 논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요 흠구덕에서 요 뒤에 이렇게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여기까지가 편지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하인들이 들고 나면서 흠을 보면서 여기저기 사설이오 모함이라. 자, 그래서 사설이오 모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어떤 용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용부의 편지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용부가 지금
요 하인들이 자기를 막 모함한다고 흉을 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흠잡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본인이 잘못됐으니까 막 이런 내용을 하겠지. 이런 그 모함을 하겠죠. 자, 하여간 남편이 믿었더니 식봉지용 데렸어라. 이 부분 딱 봐도 이 목소리가 화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용부의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편지의 내용이라고 보는 게 올바른 해석일 것 같고, 자, 하여간 남편을 믿었는데 10벌지목 무슨 뜻이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그 시댁 식구들이 사설이고 모함하니까 남편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다른 식구들의 편이 되었다라고 여기까지 편지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간 용부 1이 시집 식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편지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화자의 입장에서 용부의 행동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시집살이 못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간수병을 기울인데요. 자, 간수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죠? 그 양잿물 근데 이게 이제 먹으면은 죽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독인데 시집살이 못하겠다면서 간수병 기울인다는 게 목숨을 끊으려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협박을 한다는 거겠죠. 막 치마 쓰고 막 달리고 보찜 싸고 도망질하고 짐 싸고 막 도망가려 그러고, 그리고 막 오락가락 견디질 못해가지고 여승이나 따라갈까, 지금 뭐 집 나갈까도 생각해요. 그리고 들구경할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하면서 지금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면서 요거는 이제 용부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지금 작품을 보면은요, 화자 입장에서 용부를 평가하는 서술하고 또 용부 입장에서의 서술이 지금 혼재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인 모양 보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화자가 이 용부를 관찰하면서 서술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시집살이 못하겠네 이런 진술이라든가, 혹은 여승 따라갈까 집 나갈까 남을 뜯어볼까라고 막 제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고 막 이리저리 다른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은 용부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서술적 혼재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나무를 침구로 삼고, 담배 꼴초인가 봐, 꼴초. 그 다음에 문복, 점쟁이에게 길흉을 물어보기가 소일거리나. 딱 봐도 이렇게 점쟁이의 길흉 물어보는 것은 유기적 관점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지 못한 행위로 보여지는가 봐요. 양반가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좋지 않은 행위인 거지. 막 점 보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이. 자, 겉으로는 막 서럽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반부인데, 화장하는 걸로 일을 삼고 털 뽑기, 막 이제 털 뽑는 거 몸단장하느라고 하루를 보내고. 자, 전체적으로 작품 자체가 열거법이 가장 적극적으로 쓰인 것 중에 하나죠. 전체적으로 용부의 행실을 이제 열거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하면서 시부모에게 그냥 막 아무 말이나 공경하지 않고 대답하는, 말대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남편이 걱정하면은 삐뚤게 만넋수 말대꾸를 하고. 자, 들고 나니 초롱꾼, 요거 이제 EBS에도 어휘풀이 써있던데,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어휘풀이가 맞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지만, 하여간 EBS의 요 그 어휘풀이에는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자,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데 팔자나 고쳐볼까 엉뚱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반 자랑하면서 색주가, 이거 진짜 웃긴 진술이지 않아요? 색주가라는 게 술집이거든. 그리고 이제 술집, 그냥 술집이 아니라 이 색이 약간 여색, 그러니까 약간 여자 나오는 술집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기생 술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양반이라고 자랑하면서 색주가 하는 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품위가 없는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양반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또 여자 딸린 술집 차려볼까까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옳지 않은 행실을 지금 하고 있죠, 이 용부원이. 자, 남대문밖에 뺑덕어멈은 없던가. 이 뺑덕어멈도 부정적인 그런 인물이죠. 자, 태어나서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런가 배워서 그런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근본 없이 자랐구나 하면서 화자가 또 뺑덕어멈을 욕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물음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자, 물음맞춤이라는 거는요, 그 둘이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서로 대지를 하는, 그러니까 제3자 앞에서 이 물음 맞대고 서로 대질 신문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데, 여기 이제 물음 맞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걸 물음 맞춘다고 하는 건데, 하여간 싸움질로 세월을 보내고요.
나가면은 이간질하고, 들면서는 음식 얘기하고, 자기 조상 제사는 안 하고, 불공 들이기 위협이라. 그러니까 딱 봐도 지금 이 화자는 이 불공 들이는 것을 이렇게 좋게 안 보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조상 제사는 안 챙기고 뭐 엉뚱한 불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화자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당 소경 푸닥거리. 자, 무당 소경, 무당은 저 굿하는 사람, 소경 이제 장님인데 주로 뭐예요? 이들이 푸닥거리 구술하는 건데 거기에 의복까지가 다 나간다. 그러니까 굿하려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신이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불공도 마이너스, 그쵸? 그 다음에 푸닥거리, 굿하는 것도 마이너스니까 불교랑 미신을 안 좋게 보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죠. 자,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버 쓴솔개미라. 자, 딱 대꾸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남편의 생김새를 보자면 삽살개 뒷다리처럼 볼품없고 자식들은 털 빠진 새처럼 헐벗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엿장수 떡장수는 또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이게 뭔 얘기야? 엿장수 떡장수 오면은 아이 핑계를 거르지 않는다. 아이 핑계로 엿과 떡을 본인이 사 먹는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또 이때는 또 그러니까 자식은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또 엿장수 떡장수가 오면은 또 아이 준다고 또 사고 본인이 처먹고. 자, 그다음 물레압 씨앗 아픔. 물레는 실 이렇게 감는 거. 씨앗은 목화씨 빼는 기구. 그러니까 물레랑 씨앗은 노동할 때 도구죠. 그러니까 일하는 도구죠. 근데 이 일하는 도구 앞에서는 하품하고 기지개만 한다니까 굉장히 게으르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또 이야기책 이런 것도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죠. 화자가 이런 막 소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책 읽는 거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네요. 화자가. 자, 이야기책을 소일로 삼고 음담패설로 요기를 삼고. 자, 이집저집 이간질하고 모함 잡고 똥먹이고 타인을 공격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인물 초인 떨려나기. 자, 이게 외간 남자를 끌어들였다가 또 쫓겨난다라고 그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 쪼박, 쪽박이겠죠? 쪽박이 되겠구나. 거짓골 되겠구나. 쪽박 차겠구나. 자, 지금 봐봐. 세간은 없어지는데 세간이 뭐야? 살림살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형편은 줄어드는데 또 걱정만 늘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대꾸적인 표현으로 또 이제 이런 대조적인 어휘로서 뺑덕어미의 어떤 게으름의 결과를 보여주고요.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려운데 이제 치마가 짧아가는 게 옷차림이 그 옷이 다 낡아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허리통이 길어가는 게 이제 허리통을 허리띠 같은 걸로 생각해서 이제 길게 남는다는 건 말라간다는 거니까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말라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옷차림이 굉장히 괴상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그 허리랑 그 저고리 사이가 떠가지고 그게 이제 점점 길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옷차림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뭐 해석이 어렵죠. 넘어갈게요. 총도 없이 떨어진 헌 집시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막 이제 세간이 줄어가고 그 다음에 집시는 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지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치마가 짧아가도 뭐 제대로 다른 치마나 수선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그 허리통도 막 길어지고 막 이런 옷차림의 문제나 혹은 말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 장사 집집마다 이게 뭐야? 결혼하는 집, 그 다음에 초상 지내는 집, 집집마다 가가지고 음식 추심이 이제 이 빛 받으러 오는 걸 이렇게 추심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음식을 맡겨놓은 것처럼 음식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결혼식이나 또는 초상집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꾼 양식 거울러라. 거울러라는 거의 떨어져 간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한 번 곡해하여보다 이제 꾼 양식, 빌린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한 번에는 또 모여가지고 또 술이나 먹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비도덕적이고 게으르고 제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지 않는 이제 그런 뺑덕어멈의 잘못된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열거는 계속됩니다.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맞히고. 자, 가부지제는요 이렇대요. 부인이 잘못해가지고 남편이 매 맞는 거래.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잘못되면 남편이 대신 매를 맞겠습니까? 자, 성내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식 때리고. 가정폭력 아니에요, 그쵸? 가정폭력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씨앗을 남을 주고,
남편의 첩, 뭐 시기질투해서 남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매합의를 원망하고, 중매합의는 중매서주는, 그러니까 결혼시켜준 그런 이어준 중매장이를 또 원망하고, 며느리 쫓아내버리고 아들은 호라비가 되고 딸 자식 대원이 남의 집 결단이, 이 표현 봐봐요. 그러니까 여기로 시집온 딸은 어떻겠어, 그치? 그러니까 딸 자식 데려와가지고 또 이 집에 또 며느리로 데려오니까 그 집은 결단 났지 뭐. 이 딸 얼마나 불쌍해요, 그쵸? 이 집 그냥 결단 난 거야. 시집 잘못 온 거야 지금. 뺑덕어미네 어머니네 집으로. 아니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뺑덕어미라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목구멍이 들썩하면 무례,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음란하고 두 손뼉을 두드리면서 막 방성대고 하고, 그쵸? 막 품위를 챙기지 않는, 채통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자, 꼴에 생트집 잡으면서 막 머리 싸고 들어 눕고, 그 다음에 간통한 남자, 이제 그 남자잖아요. 막 이제 가늠한 남자 달고 달아나다가 관의 노비로 소속되니 흐뭇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어? 뺑덕어미의 최후, 간통한 남자하고 달아나려다가 노비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것 갖다가 화자가 흐뭇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뺑덕어멈이 결국에는 이 노비로 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통쾌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뺑덕어멈의 얘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보 1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또 이제 뺑덕어미 비판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청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무식한 백성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청자가 바로 백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바로 뭐야? 훈계와 교훈을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저 거동은 누굴까? 당연히 지금 언급했던 용부들의 거동 말하는 겁니다. 야, 니네 딱 보고 잘못된 줄 알았거든. 고치려고 힘을 쓰고 올바른 행위는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산지성은 알죠? 남의 잘못된 점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용렬하더라도 그러고 옳은 것, 잘못되고 옳은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알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륜이나 도덕을 저버린 두 부인의 행실을 비판적으로 노래하면서 어떤 여성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비판과 경계를 하는 조선 후기의 가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뒷부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용부가 해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